자, 이번 모듈에서는 반복문을 응용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를 보시면 누적합이라는 게 있어요. 누적합이란 뭐부터 뭐까지를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부터 5까지 더하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1부터 5까지의 합이 출력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1부터 1000까지의 합을 출력해 볼까요? 네, 끝이 안 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변수가 있는데 0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1을 더해 넣습니다. 그럼 0 플러스 1은 1이니까 a에는 이제 1이 담기게 되겠죠. 2를 더해 볼까요? 그럼 1 플러스 2는 3이니까 a에는 이제 3이 담겨 있을 겁니다. 3을 더해 보면요. 3 플러스 3은 6이니까 a에는 이제 6이 담겨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국 a에는 1부터 3까지의 합이 담기게 될 겁니다. 네, 이걸 반복문을 이용해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a라는 변수가 있는데 0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을 더해 넣고 2를 더해 넣고 3을 더해 넣고 이걸 반복문을 사용해서 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i에 대한 반복문을 만들어서 i가 1, 2, 3인 채로 이 중괄호가 실행되도록 구조를 잡으시고요. 반복문의 중괄호 안에서는 변수 a에 i의 값을 더해 넣는 것으로 a는 a 플러스 i 세미콜론, 문장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i가 1인 채로 실행되고 2인 채로 실행되고 3인 채로 실행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문장이 실행되는 것과 같을 거고요. 그러면 이 중괄호의 실행은 먼저 이 문장이 실행되면 a는 이제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문장이 실행되면 a에는 2가 더해지니까 a의 값은 이제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문장이 실행되면 a의 값은 이제 3이 더해져서 6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반복문을 실행했을 때 변수 a에는 이제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값이 담겨 있겠죠. 자, 이제 책에 있는 정리를 보시는데요. 1, 2, 3, 4, 5 모두를 더한 변수니까 그 이름을 sum이라고 짓기로 하고요. 그 다음 1, 2, 3, 4, 5 모두를 더하려면 실제로 이들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i에 대한 포문을 만들어서 이 중괄호를 i가 1인 채로, 2인 채로, 3인 채로, 4인 채로, 5인 채로 반복 실행되도록 구조를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변수 sum이 처음에는 0이었는데요. 반복문의 실행에 의해서 1부터 5까지가 변수 sum에 더해지면서 반복문의 실행이 끝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변수 sum에는 1부터 5까지의 합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누적합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 하시는데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까지 잘 이해해 보세요.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1번이 있습니다. 0부터 10, 90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입력받는 코드를 작성하시는 문제인데요. 단 입력받은 값이 이 범위 내 숫자가 아니면 제대로 입력할 때까지 반복해서 입력받아야 합니다. 네, 이 반복에는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불린 타입의 변수 하나 사용해 보시고요. 여기서 반복문의 구조를 잡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난이도를 감안하시면서 해설을 보시기 전에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실게요. 자, 이 문제는 고급은 아니어서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조금만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뒤에 해설 보고 다시 연습하실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EX1001이 있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001, Alt+V, 엔터 누르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해 보시고요. 1부터 5까지의 합은 15라고 하네요.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3번 행을 실행하면 sum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0이 들어가 있겠죠. 4번 행을 실행하시면 포문에 의해서 이 중괄호가 i가 1, 2, 3, 4, 5인 채로 실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먼저 i가 1인 채로 실행되면 sum에다가 1을 더해주는 문장이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sum의 값은 이제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i가 2인 채로 실행이 되면 i가 2니까요. sum에다가 2를 더해주는 문장이 실행되겠습니다. 그래서 sum의 값은 이제 3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아직까지 이 플러스는 연산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sum는 sum 플러스 i 세미콜론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 정도는 이제 익숙할 거라고 보고 저는 플러스 는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i가 3일 때요. i가 3이니까 썸에 3을 더해주는 문장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썸의 값은 이제 6이 될 거고요. i가 4일 때요.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하면 4가 더해지니까 썸의 값은 이제 10이 되겠죠. i가 5일 때 실행하면요. i가 5니까요. 썸에 5를 더하는 문장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썸의 값은 이제 15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 실행이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 반복문 안에서 만들어졌던 변수 i는 다 사라지고요. 지워볼게요. 그럼 뭐가 남냐면 15가 들어있는 변수 썸이 남겠죠. 그래서 썸의 값을 출력하면 15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전 모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2번이 있습니다. 복습 문제고요. 1부터 100까지의 총합을 출력해 보시는 문제예요. 복습 문제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시된 힌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그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3번이 있습니다. 복습 문제인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까보다는 어려워요. 자, 정수 n을 입력받아서 1부터 n까지의 누적합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힌트를 보셔도 되니까 이런 복습 문제를 거르지 마시고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 자, 이 문제에는 고급화가 있는데 이 문제가 너무 쉬우신 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급화를 편안하게 스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정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적곱인데요. 누적곱이란 뭐부터 뭐까지를 다 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4까지의 곱이 누적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는데 변수 a에 1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1을 곱하면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이 되고, 여기에 2를 곱하면 1 곱하기 2는 2니까 a의 값은 2가 될 거고요. 여기에 3을 곱하면 2 곱하기 3은 6이니까 a의 값은 이제 6이 될 거고, 여기에 4를 곱하면 6 곱하기 4는 24니까 a의 값은 이제 24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변수 a에는 1부터 4까지를 모두 곱한 값이 담겨 있겠죠. 네, 이걸 반복문을 사용해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자, 1부터 4까지를 곱하기 위해서는 먼저 1, 2, 3, 4 숫자의 실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실제로 1, 2, 3, 4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i에 1, 2, 3, 4가 담긴 채로 중괄호가 반복 실행되겠죠. 자, 그러면 중괄호 안에서는 뭘 하시냐면 이 머리라는 변수에 1이 담겨 있었는데요. 여기에 i의 값을 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문이 실행된 결과 1부터 4까지의 모든 값이 변수 멀에 곱해져 있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누적합에서는 변수의 초기값을 0으로 잡았고 누적곱에서는 변수의 초기값을 1로 잡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실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예제 EX1002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누적곱을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002, Alt V 엔터 누르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해 보시고요. 1부터 4까지의 곱이 24라고 하네요.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3번 행을 실행하면서 변수 멀이 만들어지고 1이 담기게 되겠죠. 4행이 실행되면서 포문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포문의 중괄호가 i가 1, 2, 3, 4인 채로 실행된다 라는 거 분석되실 거고요.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가려보시고, 자, 그러면 포문 안에서 실행할 건 이 5번 행인데요. 이 5번 행이 먼저 i가 1인 채로 실행이 되죠. 그러면 i가 1이니까 변수 멀에 1을 곱하게 돼서 멀에는 이제 1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i가 2일 때요. 이 문장이 실행되면 i가 2니까 멀에 2가 곱해지겠죠. 자, 그러면 1 곱하기 2는 2니까요. 멀에는 이제 2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i가 3일 때요. i가 3이니까요. 멀에 3을 곱하면 2 곱하기 3은 6이라서 멀에는 이제 6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 i가 4일 때요. 이 문장이 실행되면 i가 4니까요. 멀에 4를 곱해 넣습니다. 자, 6 곱하기 4는 24니까요. 그래서 멀에는 이제 24가 담겨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폼은 반복문이 끝났죠? 네, 자,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주고 보면 뭐가 남았냐면 멀이라는 변수가 남았죠. 그래서 7번 행에서 멀의 값을 출력해주면 24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누적 합하고 똑같죠. 그래서 분석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 분석을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은 종이 또는 아이패드를 꺼내시고 직접 한번 꼭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이런 분석을 많이 쌓아가셔야 뒤로 갈수록 공부가 쉬워져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4번이 있습니다. 누적곱 계산기를 만들어 보시는 건데요. 몇부터 몇 가지를 곱할지 입력을 받으시고요. 누적곱을 출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엔터, 5엔터를 눌렀으면 3 곱하기 4 곱하기 5의 값인 60을 출력해 주시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단서가 있는데 작은 수부터 입력한 걸로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5엔터, 3엔터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입력을 그렇게 가정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먼저 입력된 값이 더 작은 값이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고급화가 있는데요. 이 고급화는 작은 수부터 입력해도 큰 수부터 입력해도 문제없이 실행되도록 바꾸시는 겁니다. 자, 이 고급화는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고민해보고 그냥 넘어가실게요. 그 밑에 있는 연습 문제 5번은 고급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파트 2 반복문 중첩 연습입니다. 자, 이 파트를 연습하실 때에는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실행을 가장 마지막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모르겠으면 잠시만 고민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답을 보시면 안 되고요. 다음 문제로 그냥 넘어가실게요. 네, 정답이 궁금해도 답을 알기 위해서 구글링 하지 마시고요.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생각의 힘을 키워보실게요. 자, 먼저 예제 EX1003에서 반복문의 중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003, Alt+V, 엔터 누르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다음에 Ctrl Shift 0.5 눌러서 java.util.scanner 선택해 주시고요.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n을 입력하실 때 4엔터 누르시면 이런 모양이 나왔고 다시 실행해서 n을 입력하실 때 5엔터 누르시면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캐너를 사용해서 변수 n의 정수값을 입력받는 코드죠. 변수 n에는 실행 결과의 예에서처럼 4엔터, 그러니까 4라는 값이 입력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n 대신에 4를 써놓고 분석하시면 편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포문입니다. n은 4니까요. 고쳐놓고 보시면 i에 대한 포문인데 1부터 4까지 반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가 1, 2, 3, 4인 채로 이 중괄호가 실행되겠습니다.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i가 1인 채로 실행이 되겠죠? 중괄호 안에 첫 번째 내용이 j2에 대한 포문입니다. i가 지금 1이니까요. 자, 이 폼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면 j가 1인 채로 한번 실행되겠죠. 분석이 끝난 부분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그러면 j가 1인 채로 11번 행이 실행이 되는 거니까 화면에 별 하나가 출력되겠습니다. 자, 이때 sysout에 ln이 없다는 점 주의하시죠. 자, 그러면 j에 대한 포문이 끝났죠.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j를 그려서요. j의 값이 이렇게 1인 채로 실행이 됐다가 j에 대한 포문이 끝나는 즉시 얘가 메모리 공간에서 사라지는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j에 대한 포문 안에서 실행하는 내용이 아무리 쳐다봐도 j라는 변수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자, 단지 j는 몇 번 반복하는 포문인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j의 값은 굳이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j에 대한 포문이 끝났으니까요. 다음 문장인 sysout을 실행하는데 여기엔 ln이 있죠. 그래서 줄바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i가 1일 때 실행이 끝났네요. 자, 이제 i가 2일 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i가 2니까요. 10번 행이 실행될 때 i를 2로 고쳐놓고 보시면 자, 이 j에 대한 포문의 중괄호가 j가 1, 2인 채로 2번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11번 행이 2번 실행되겠습니다. 별이 2개 출력됐겠죠. 그 다음 줄바꿈을 실행하니까 줄바꿈이 출력이 되겠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i가 2일 때 실행이 끝났죠. 자, 이제 i가 3일 때를 분석해 볼게요. 그러면 i가 3이니까요. 이렇게 고쳐놓고 보시면 10행이 실행됐을 때 이 중괄호는 j가 1, 2, 3인 채로 실행이 되겠죠. 따라서 11번 행이 3번 실행되겠고요. 그러면 별이 3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바꿈이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가 3일 때 실행이 끝났네요. 자, 이제 i가 4일 때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행이 실행되는데요. i가 4니까요.
4로 고쳐놓고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 반복문의 중괄호가 j가 1, 2, 3, 4인 채로 반복 실행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번 행이 4번 실행되겠죠. 따라서 별이 4개 출력될 거고요. 13번 행이 실행되면서 줄바꿈이 출력이 되겠네요. 자 어때요? i에 대한 반복문의 실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공간에서 남는 건 i가 사라지고 n만 남아 있겠죠. 따라서 출력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분석이 되실까요?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예제를 저와 같이 분석하시는데 한 20분, 30분이 걸리실 거예요. 자, 시간이 그 정도 걸리신 분들은 한 두세 번 정도를 반복해서 더 분석을 해보시고 그럼 빨라지겠죠. 네, 그렇게 반복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6번이 있습니다. 4를 입력받았을 때 이렇게 출력되는 코드를 작성하시는 건데요. 네, 힌트를 드렸으니까 힌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연습하실 때 i를 1부터 4까지로 반복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깥쪽 포문을 잡으실 때요. i를 1부터 4까지 반복되도록 이렇게 구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4가 아니고 n이죠. n. 그래서 1부터 n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으로 잡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를 입력했을 때 1, 2, 3, 4 순서대로 i가 잡히도록 반복문의 구조를 잡고 풀어보시기를 바라요. 고급 문제는 넘어가시고요. 밑에 있는 연습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정수값을 하나 입력받아서요. 그 값이 만약에 4라면 별 모양을 이와 같이 찍어보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깥쪽 포문은 i에 대해서 1, 2, 3, 4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10번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렸으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풀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고급 문제들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15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 엔터를 눌렀으면 이런 모양이 출력되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별 옆에 띄어쓰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16번이 있습니다. O를 입력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출력해 주시는 건데요. 이건 조금 찌글찌글하게 보이는데 뭐냐면 여기 앞에 띄어쓰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수 번째 행은 띄어쓰기 하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까 문제랑 똑같습니다. 풀어보시고요. 그 밑에 있는 고급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누적합, 누적곱 코드를 해석하실 수 있고 작성까지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별 패턴 코드를 해석하실 수 있고 작성까지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1번 해설입니다. 0에서 10 또는 90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출력한 후에 int 타입의 정수값을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예요. 단, 범위를 벗어난 숫자를 입력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숫자를 입력할 때까지 반복해서 입력받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시키기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 문제에서는 부울린 타입의 변수를 이용하라고 제시했어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줄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입력이 보이고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겠네요. 이만큼을 복사해서 sysout, ln 지우고 컨트롤 V 붙여넣습니다.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 생성을 해야 되겠고요.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O를 눌러서 임포트 해주시고 정수값을 입력받겠습니다. int input으로 받을까요? sc.next int로 받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런 반복 구조를 잡아주기 위해서 부울린 타입의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잡아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작성한 이 코드 세 줄에서 반복할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일단. 그러니까 입력하라는 메시지 몇 번이고 반복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받는 코드도 몇 번이고 반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 안으로 묶어줍니다. 자, 반복문은 for문과 while문이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에서는 부울린 타입의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반복을 잡아볼게요. 부울린 타입의 변수를 사용해서 반복문의 조건식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실행하면 굳이 b라는 변수를 쓰는 이유를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왜냐하면 b의 값이 지금 true잖아요. b의 값을 건드리지 않는 한 이 자리는 항상 true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만 하면 무한히 반복이 되니까 제대로 된 값을 입력했을 때 탈출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탈출 조건을 잡고 탈출은 b의 값을 fals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라는 값이 처음에는 true였는데
반복이 되다가 탈출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b의 값이 false가 되니까 다시 y문 처음에 조건식으로 돌아갔을 때 b가 true였는데 이제는 b가 false가 됐겠죠. 그러면 탈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b의 값을 false로 바꾸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력한 숫자가 얼마인지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9 대신에 밑줄로 놓고 보면요. 이 밑줄 자리에 input 변수의 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따옴표 2개, 그 사이에 플러스 2개, 그 사이에 input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탈출 조건 잡아볼게요. 이 반복을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0 이상 10 이하이거나 90 이상 100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0 이상 10 이하, 90 이상 100 이하. 자, 그러면 0 이상 10 이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겠고요. 90 이상 100 이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여기 한글로 또는 이라고 써놨는데 5어 연산자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식을 완벽하게 쓸 수 있겠죠. 자, 탈출하는 조건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표시한 조건식을 지금쯤이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조건문을 조금 더 연습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 복습을 열심히 할수록 뒤에 공부가 쉬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진도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앞으로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행 결과를 놓고 보시면요. 일단 이 부분도 코드상에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다 표현이 됐고요. 마지막에 입력한 숫자는 뭐다 하면서 탈출하는 내용까지 코드로 다 표현이 됐어요. 이제 뭐만 남았냐면 유효하지 않은 숫자다. 이 문장을 출력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유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문장을 출력한 직후에 뭘 하냐면 이거를 출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유효하지 않은 이 문장을 출력한 직후에 이거죠. 유효하지 이 직후에 이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이 문장을 실행하기 직전에 적어요. 그러니까 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요.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다시 입력해 보세요. 이거는 고민하지 말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위치에 작성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왜 여기에 쓰는지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문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위치 선정하실 수 있을 거고, 자, 이거를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실행해보고 아니니까 다시 실행해보고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한 번에 어디에 어떤 코드를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한 상태에서 코드 작성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해서 실행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셔서요. -2 엔터. 그러면 범위를 벗어난 숫자니까 잘 나왔고, 55 엔터. 범위를 벗어났죠? 잘 나왔고, 109 엔터. 잘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범위에 해당되는 숫자를 입력하면 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효하지 않은 숫자라는 출력이 여기서도 됐네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b의 값을 false로 만들었는데 다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기 전에 이 문장이 실행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을 else로 감싸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실행해 보시면 네, 잘 나왔고 잘 나왔습니다. 네, 된 것 같네요. 자, 이 문제는 사실 누적합은 아니고요. 누적합을 가기 전에 반복문을 좀 복습시켜 드리기 위해서 복습 차원에서 만든 문제입니다. 가볍게 복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2번 해설입니다. 복습 문제고요. 예제 코드하고 동일한 흐름이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힌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써보시면 되는데 먼저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 1부터 100까지 반복되도록 포문을 잡아서 포문의 중괄호에서 반복할 내용은 sum이라는 변수에 i를 더한다. 플러스는 연산자 쓰시면 되고요. 혹시 아직까지 플러스는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쓰셔도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포문을 다 돌고 나서 총합을 sysout으로 출력해 보시면 5052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3번 해설입니다. 1부터 몇 가지를 더할지 입력 받으신 다음에 그 수를 n이라고 하면 1부터 n까지의 합을 출력해 주시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고급화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출력 형식을 바꿔주시는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고민 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줄부터 해결을 해보죠. 먼저 이만큼을 복사해서 sysout을 해야 되겠고요. 다운표 안에 Ctrl V. 그 다음 키보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 생성이라는 걸 해야 되겠고요.
컨트롤 시프트 양문자 5를 눌러서 자동 임포트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입력받는 값을 int n이라는 변수에 담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sc.nextInt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하의 코드를 쓰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10 엔터를 눌렀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10 엔터 했을 때 요 10이라는 값이 int n에 담기게 되겠죠. 그럼 이후의 코드에서 변수 n에 10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코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뭐까지 더하냐면 1부터 10까지의 누적 합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합계를 계산할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sum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모든 숫자들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서 숫자들의 실체를 만들어야 되겠고, 만들어진 숫자들을 sum이라는 변수에 더해 넣는 식으로 하시면 sum이라는 변수에 그 합이 담겨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출력해 주실 때에는 요 10 대신에 밑줄이죠. 자, 밑줄 자리에 따옴표 2개, 플러스 2개, 그리고 n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는 sum이라는 변수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보기 좋게 플러스 왼쪽 오른쪽에 띄어쓰기를 하나씩 줄게요. 자,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엔터 누르시면 55 잘 나왔고요. 만약에 11 엔터 누르면 하나가 더해져서 66이 되겠네요. 자, 이번 연습 문제도 복습 문제죠. 그래서 예제 코드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응용조차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복습 문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서둘러서 진도를 나가실 게 아니고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오시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조건문하고 반복문 모듈을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4번 해설입니다. 누적곱 계산기를 만들어 보시는 건데요. 숫자 2개를 입력 받으셔서 A, B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의 누적곱을 계산해주는 코드를 작성하시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수 2개를 입력 받아야 되는데 둘 중에 더 작은 수를 먼저 입력했다고 가정하시죠. 그러면 코드가 그냥 깔끔하게 쉽게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잠깐만 더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지금은 작은 수를 먼저 입력했는데 작은 수를 입력하든 큰 수를 입력하든 동일하게 실행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실게요. 고급화는 문제만 남겨놓고 좀 지울게요. 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두 줄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 출력을 해야 되겠고요. 실사웃을 먼저 잡아보죠. ln 지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복사해서 실사웃, ln 지우고, 이렇게. 키보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 생성 들어가겠습니다. 스캐너 객체 생성. 그 의미는 뒤에서 배운다 그랬죠?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5를 눌러서 자동 인부트 했고요. 그러면 A를 먼저 입력을 받아요. sc.nextInt A를 입력받고 두 번째로 입력한 숫자를 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sc.nextInt. 자, 이러면 우리가 작은 숫자를 먼저 입력했다고 가정했으니까 A가 B보다 더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런 가정 깔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랬을 때 뭐를 하셔야 되냐면 3, 4, 5를 곱하셔야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어떤 생각을 해보시냐면 A부터 B까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I가 3, 4, 5인 채로 실행이 되겠죠. A가 3으로 보이고 B가 5로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A, B 변수를 쓰시는 게 어려우시면 처음에 작성하실 때에는 A, B라고 하지 말고 그냥 3부터 5까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A가 3이고 B가 5일 때를 말하는 건데 바로 이 중괄호가 I가 3, 4, 5인 채로 실행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A의 값을 말하고 이건 B의 값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얘를 변수 A, B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1이 입력됐고 B가 5가 입력됐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1, 2, 3, 4, 5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는 이제 고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숫자를 쓰신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변수로 바꿔주시는 이 방법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에서 제시해드린 실행의 예처럼 3 엔터, 5 엔터를 눌렀어요. 그럼 A가 3이고 B가 5겠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은 놔두고 마지막으로 sysout,
이거는 누적 곱을 여기다 써야 되겠고 여기에 A의 값이 오고 여기에 B의 값이 오면 되는 거죠. 여기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A부터 B까지니까 A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밑줄은 지우고 따옴표 2개 플러스 2개 그 사이에 B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누적곱의 문제니까요. 멀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로 초기화하고 포문 안에서는 멀에다가 곱해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밑줄 대신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플러스 멀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몇부터 3, 몇 가지 5, 그러면 60 이렇게 나오게 되죠. 몇부터 5. 몇 가지? 3. 그러면 1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게 문제인데요. 더 큰 수가 들어갔을 때에도 문제 없이 실행되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5부터 3까지라고 하면 5, 4, 3을 곱해서 누적 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이라고 나오잖아요. 잘못됐죠?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해석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어려워하지 말고 직접 숫자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A가 5고 B가 3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int i는 5 세미콜론 처음에 실행되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실행하기 직전에 조건 검사 들어가죠. 그럼 i가 5인 채로 3 이하인지를 보면 그렇지 않죠. 5는 3 이하가 아니잖아요. 얘가 false가 되니까 중괄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다. 즉 이 포문은 중괄호가 전혀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멀의 값은 1인 채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멀이 1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큰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시겠어요? A가 5고 B가 3이라면 이렇게 쓰면 실행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바꾸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5 엔터, 3 엔터. 그러면 67 나왔죠. 그죠? 포문이 잘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선 또 문제가 있죠. A가 B보다 클 때만 작동이 되니까 A가 B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또 실행이 안 될 거예요. 3엔터, 5엔터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실행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고급화가 뭐였냐면 작은 수부터 입력해도 큰 수부터 입력해도 실행이 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A가 B보다 작을 때 얘는 얘를 실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두 숫자가 같지 않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더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요 S가. 자, 그 상태에서는 얘를 복사해 올게요. 그러면 얘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실행해 보시면 작은 수부터 입력해도 되고요. 큰 수부터 입력해도 잘 됩니다. 되시겠죠? 아까 바꾸지 않아서 요거는 그냥 A, B로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코드의 중복이거든요. 게다가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은 지금 느낌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자, 이게 잘 돌아가는 코드가 있었어요. 요렇게 잘 돌아가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어떤 상황을 가정한 거냐면 A가 B보다 작은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생각해 보시냐면 지금 중괄호 안으로 넣고 뭐 if로 감싸고 하는 코드 구조상의 변경이 있었죠. 네, 그거 없이는 못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기존에 잘 만든 코드가 있는데 그거는 A가 B보다 더 작도록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A가 B보다 더 큰 경우에는 두 수를 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 앞에서요. 그래서 이렇게도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석은 지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열심히 만든 코드를 건들지 않고 만약에 A가 B보다 큰 경우에는 두 수를 서로 바꿔요. 어떻게 하시냐면 임시 변수에다가 A의 값을 넣고 그 다음 A에다가 B 넣고요. B에다가 저 임시 변수의 값을 끄집어 오면 됩니다. 자, 내가 한글로 썼지만 임시라는 의미의 템프라는 이름으로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그냥 임시적으로 값을 잠깐 가지고 있는 변수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두 값이 바뀌게 되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A가 5고 B가 3이라고 가정하고 실행하시면 요 세 줄이 실행되면서 A, B의 값이 서로 바뀌어서 A에는 3 들어가 있고 B에는 5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시한 여기로 들어왔을 때에는 A는 B보다 무조건 작은 값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코드를 작성했을 때 A가 B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작성을 했으니까 만약에 그 가정에 위배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둘을 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코드를 앞에다가 넣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코드가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좋은 코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해결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좀 연습을 해보실게요. 네, 생각해 보시고 실행해서 잘 되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연습 문제 6번 해설입니다. n의 값을 입력을 받고요. 그 n의 값을 이용해서 4라고 입력했으면 이렇게 4줄을 출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힌트를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i의 값이 1부터 4까지 늘어나는 걸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i에 대한 포문을 4부터 1까지로 잡아요. 자, 그럼 이 중괄호가 i가 4, 3, 2, 1인 채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i가 4인 채로 실행이 될 때 그 안에 j2에 대한 포문이 있어서 j2에 대한 포문에서는 i번만큼 반복이거든요. i번 반복. 그리고 j2에 대한 포문 안에서는 별을 출력해요. 그러면 이 별이 i번만큼 반복하면서 출력되는 거니까 즉 별이 i게 출력이 되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바꿈을 여기서 하시면요. 포문의 중괄호 안에서 뭘 하는 거냐면 첫 번째 별을 i게 찍는다. 두 번째 줄 바꾼다. 요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4일 때 별을 4개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줄 바꿈하게 되겠다. 그 다음 i가 3일 때 별 3개 찍고 줄 바꿈하고 i가 2일 때 별 2개 찍고 줄 바꿈하고 i가 1일 때 별 하나 찍고 줄 바꿈하고 그러면 잘 된 거잖아요. 근데 포문을 이렇게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별 패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1부터 4, 4부터 1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연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의 힘을 키우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i가 1부터 4까지 간다고 못 박아 놓고 시작하십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잡으면 요 중괄호가 i가 1, 2, 3, 4인 채로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별의 개수를 몇 개를 찍어야 되냐면 4, 3, 2, 1개를 찍어야 돼요. 그럼 얘를 i에 대한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별의 개수 4, 3, 2, 1이 되기 위해서는 i가 1, 2, 3, 4일 때요. 별의 개수 그 i의 값을 5에서 빼주시면 돼요. 5-i. i가 1일 때에는 5 빼기 1이니까 4가 될 거고 i가 2일 때는 5 빼기 2가 되니까 3이 될 거고 i가 3일 때는 5 빼기 3이니까 2가 되고 i가 4일 때는 5 빼기 4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생각해내실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이 공식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이게 지금 반복문의 중첩이죠. 반복문의 중첩을 공부할 때 별 패턴을 찍어보시는 문제가 꽤 도움이 되거든요, 공부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수포자들이 계세요. 수포자들께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공식을 생각해 보시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공식을 떠올리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별 패턴 문제를 통째로 스킵하시겠습니다. 딱 봤을 때 별 패턴이다. 그러면 도망가시면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언제 하시냐면 취업하고 나서 하실게요. 네, 그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 전에 하시는 분들은 왜 그 전에 하시냐면 말씀드렸잖아. 반복문 중첩이라는 게 이 별 패턴 가지고 연습하면 연습이 되게 잘 된다고요. 네, 그럼에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너무들 좌절을 많이 하세요. 좀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이제는 되시는 분들만 보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스킵하시는 분들 취업하실 수 있어요. 자, j2에 대한 포문인데요. 몇 번 반복하냐면 5-i번 반복해요. 자,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서는 별을 하나 출력한다. 그리고 줄 바꿈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i에 대한 포문 어떻게 잡냐면 for int i는 1부터 4니까 1세미콜론 i가 4 이하인 동안의 반복 i++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j2에 대한 포문은 어떻게 잡냐면 5-i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죠. 그러면 포문으로 잡으실 때 int j2에 대한 포문이니까 j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5-i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뭐부터 뭐까지 반복 실행하는 반복문이다. 다시 말해서 5-i번 반복 실행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1부터 4까지 반복되는 걸로 공식을 드렸었죠.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보라색으로 정리된 내용을 이클립스로 가서 코드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4가 그냥 숫자 4가 아니고 얘가 사실은 n입니다. n이 지금 4가 입력했을 때를 가정한 거고 실제로 포문 잡으실 때는 n이라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요약된 정보를 가지고 이클립스로 가서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n을 입력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 생성을 하고요.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O 입력하라는 문자열은 ln을 지우고요. 자, 그럼 n을 입력받죠. sc.nextInt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잡으시냐면 i에 대한 포문을 1부터 n까지 반복 실행되는 코드로 잡으셨고요. 그러면 i는 어떤 식으로 실행되냐면 1부터 n까지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j에 대한 폼은 어떻게 잡으셨냐면 j는 1부터 o-i까지 반복되는 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j는 1부터 o-i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반복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메모하시고 여기서는 별을 출력할 거고 여기서는 줄바꿈을 할 거죠. 이렇게 다 했네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4 엔터 입력하시면 잘 나왔고요. 다시 실행해서 7 입력하면 4밖에 안 나오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요 분석이 조금 틀렸습니다. 아까 여기 숫자 4가 있을 때 이걸 n으로 바꿨죠. 여기도 숫자 4가 숨어 있는데 이게 4 플러스 1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n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 7 엔터. 그래서 다른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보셔야 돼요. 4 엔터. 이렇게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int n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n이라고 놓고 해보시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어떤 숫자가 있어서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n을 우리는 4로 분석을 했었죠. 그랬었고 얘도 4로 시작했으니까 이걸 o-i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렇게 해서 4인체로 실행이 성공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n을 실제로 대입하는 걸로 하셔서 n의 값이 다르게 입력되었을 때에도 대응되는 완벽한 코드로 이렇게 2단계로 거쳐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림으로 분석을 먼저 했어요. 분석이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코드로 옮겼습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시면 안 되냐면 이클립스부터 켜놓고 여기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포문의 구조가 그림에서 분석이 끝나셔야 되는 거지 이쪽으로 와서 포문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전략이 짜지기 전에는 여기에 와서 끄적거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고민하시고 이래저래 고쳐보시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정리가 끝난 후에 이쪽에 와서는 코드의 실행을 확인할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물론 이클립스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요. 아이패드를 쓰시든 종이하고 펜을 쓰시든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특히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이패드 또는 종이하고 펜을 놓고 계속 그려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연습 문제 9번과 10번입니다. 두 문제를 같이 볼 건데요. 9번에서는 n을 입력받았고 10번에는 이름은 없지만 얘도 n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4를 입력하면 4줄로 출력하는 거고 5를 입력했으면 5줄로 요 패턴대로 출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10번부터 보시면요. 4줄에서 i가 1일 때는 요 줄을 출력하는 거고 i가 2일 때는 요 줄, i가 3일 때는 요 줄, i가 4일 때는 요 줄을 출력해요. 그러면 i가 1, 2, 3, 4라는 정보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공백 문자의 개수가 첫 번째 줄에는 없고 그러니까 i가 1일 때는 없고 그 다음 줄에는 공백 문자가 하나 있죠. 그 다음 줄에는 공백 문자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줄에는 공백 문자가 3개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별 문자의 개수인데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i가 1일 때는 4개고요. 하나, 둘, 셋, i가 2일 때는 3개고 하나, 둘, i가 3일 때는 2개가 되고 하나니까 i가 4일 때는 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공식으로 조금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i가 1씩 증가할 때 공백 문자의 개수도 1씩 증가해요. 그런데 0부터 시작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공식이 i-1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i가 1일 때 1-1이 돼서 빵개가 되는 거고 i가 2일 때 2-1이 돼서 1개, i가 3일 때는 3-1이 돼서 2개, i가 4일 때는 4-1이 돼서 3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별의 개수 마이너스 i부터 썼는데요. 5-i개라고 생각하시면 i가 1일 때 5-1이라서 4가 되고 i가 2일 때 5-2니까 3이고 5-3이니까 2개고 i가 4일 때는 5-4니까 1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뽑아내실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줄에서는 뭐를 하냐면 첫 번째로 공백 문자를 출력하고요. 두 번째로 별 문자를 출력하고 세 번째로 줄바꿈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공백 문자를 출력하고 두 번째로 별 문자를 출력하고 세 번째로 줄바꿈 문자를 출력한다는 흐름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포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연습 9번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시는데요. i가 1, 2, 3, 4가 있을 때, 자, 먼저 뭘 하시냐면 공백 문자의 개수를 파악하시는데 공백 문자의 개수가 3개, 2개, 1개, 빵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별 문자의 개수인데요. 별 문자의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죠. 그러니까 별 문자의 개수는 i랑 똑같네요. 그죠? 공백 문자의 개수는요. i가 1씩 증가할 때 얘가 1씩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4-i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i가 1일 때 4-1이니까 3이 되고 i가 2일 때 4-2가 돼서 2가 되고 i가 3일 때는 4-3이 돼서 공백 문자의 개수 1개가 되고 i가 4일 때는 4-4는 0이니까 공백 문자의 개수 빵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백 문자가 3개, 2개, 1개, 빵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백 문자의 개수와 별의 개수가 이렇게 나왔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행에서 우리가 출력해야 될 내용은요. 첫 번째 공백 문자를 출력하고요. 두 번째 별 문자를 출력하고요. 세 번째 줄바꿈을 해주시면 돼요. 모든 행에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에서 이 순서를 지켜서 출력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클립스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 문제 9번이에요. 입력하라는 문자열부터 써볼까요? 스캐너 객체를 생성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코드를 복붙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많이 써보셔야 돼요.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 O를 눌러서 자동 임포트 하시고 자, int n이라는 변수에다가 sc.nextint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i에 대한 포문으로 1부터 n까지 반복시켜야 되겠고요. 그 안에서는 뭐를 하시냐면 첫 번째 공백 문자를 출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별 문자를 출력하는 거고 세 번째 줄바꿈을 하시는 겁니다. 줄바꿈은 쉬우니까요. 먼저 해보죠. 이렇게 끝났네요. 자, 별의 개수하고 공백 문자의 개수는 아까 분석된 대로 공백 문자는 4-i라고 분석이 됐고 별의 개수는 i하고 똑같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먼저 짚고 넘어가죠. 자, 4라는 값은 n에 들어있죠. 변수 n. 그래서 이걸 n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제2에 대한 포문으로 이거만큼 반복시켜요. 그러니까 n-i개만큼 반복 실행되는 코드인데 여기서는 뭐 할 거냐면 한 칸 뛸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 별 문자를 출력할 건데 i번만큼 반복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제2에 대한 포문을 다시 열어서 1부터 i까지로 잡으시면 되고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 엔터를 눌렀을 때 잘 나왔고 7 엔터 눌렀을 때에도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니까 막상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림에서 분석하는 것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에도 매번 그림을 그리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이 연습 문제를 10번 한다. 그러면 10번의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n의 값을 입력받는 코드는 동일하게 작성을 해 보시고요. 제가 다시 쓰고 있듯이 여러분도 싹 지우고 다시 하시기 바래요. 코드가 비슷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재활용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코드 재활용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i에 대한 포문부터 잡죠. i에 대한 포문 1부터 n까지로 잡습니다. 이렇게. 포문 안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공백 문자를 출력해야 되고 두 번째 별 문자를 출력해야 되고 세 번째 줄바꿈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줄바꿈부터 하시면 시사어 쓰시면 되겠고 별의 개수는 몇 개를 출력이냐면 아까 그림에서 분석하기로는 O-i개예요. 공백 문자는 i-1개라고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5에는 이게 4 플러스 1이죠. 이게 n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n 플러스 1 마이너스 i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에 대한 포문을 돌려서 i-1번만큼 반복하는 코드를 만들고 이렇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공백을 찍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별의 개수죠. 별의 개수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i개죠.
그래서 ln을 지우고 별의 개수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해 보시죠. 4엔터 잘 나왔고요. 다시 실행해서 7엔터. 네, 잘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는 어려우신 분들이 잘 없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잡아드리면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런데 일단 이 공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게 예전에 공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1부터 4까지 이 주석 부분만 보시죠. 자, 이거는 i가 1부터 4까지 반복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n으로 고치면 자, 여기서 말하는 n은 이 문제에서 n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거 예전에 뭐라고 외우셨냐면 n번 반복하는 코드로 외우셨죠. 중괄호를 n번 반복하는 코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백 문자를 몇 개 찍을 거냐면 공백 문자 이렇게 하나로 찍어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 반복? i-1번 반복. 그러면 공백 문자가 i-1개만큼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i-1개만큼. 그래서 여기 n이라고 했던 자리 대신에 i-1이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드를 블록화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기가 좋은 문제입니다. 이 별 패턴이. 자, 그런데 또 어디로 어려워하시냐면 이걸 처음에 우리가 o-i라고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n 플러스 1로 바꿔가면서 이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자, 5라는 숫자에 이게 4 플러스 1이어서 여기 n의 정보가 숨어 있다. 요거 사실은 n이다. 그래서 n으로 바꾸면 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는 일단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 5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 n의 값이 지금 4였잖아요. 그래서 요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 n을 지금 4였는데요. n이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될 때 요 공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n 플러스 1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연습 문제 15번 해설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먼저 입력을 받았고요. 변수 n에 입력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띄우고요. 그리고 int n에다가 sc.nextint로 해서 담아주시면 되겠죠. 네,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O 눌러서 자동 임포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이게 5개인데요. 그러면 5번 반복하는 코드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 외우셨죠? 5번 반복해야 된다. 근데 5라고 쓰시기 전에 이게 n이다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각각의 행 안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이는 이 자리에 각각의 행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뭘 하냐면 별을 n개 출력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 별을 n개 출력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행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별을 n개 출력한다. 요 세 줄의 코드가 별을 n개 출력한다 되겠습니다. 이게 별을 n개 출력하는 코드라는 게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반복문 공부가 덜 되신 거예요. 복습을 더 하고 오셔야 됩니다. 복습 많이 하고 오세요. 자, 그래서 별을 n개 출력한다. 그리고 줄바꿈한다. 요 두 가지를 반복하는 거죠. 모든 행에서. 그래서 i가 1일 때는 첫 번째 행에서 요 두 가지를 하고 i가 2일 때에는 두 번째 행에서 얘네들을 하고 i가 3일 때에는 세 번째 행에서 i가 4일 때에는 네 번째 행에서 얘네 두 가지를 실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O 엔터를 누르시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한 칸 띄고가 문제죠. 한 칸 띄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한 칸 띄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를. 자, 우리의 실행 결과는 요 별을 출력한 걸로 보이는데요. 별을 가로로 n개, 세로로 n개 출력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이거를 별을 출력한 게 아니고 또는 별 사이에 띄어쓰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별 한 칸 띄고를 가로로 5개, 세로로 5개 출력했다라고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실행해 보시면 잘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서 또한 잘 나왔죠. 그죠? 별거 아니죠? 자, 이제 연습 문제 16번 해설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아까 15번에서 풀었던 풀이를 조금 변형해서 들어갈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랑 달라지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거요. 그죠? 그래서 지금 i가 2일 때고요. i가 4일 때예요. 그러니까 i가 짝수일 때는 앞에 한 글자를 출력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행에서 별을 몇 개 출력하는 코드가 어딨냐면 그게 여기죠. 별을 출력하기 전에 뭐를 검토하냐면 i가 짝수인 경우에 띄어쓰기 하나 한다는 거예요. 써볼까요? 요 자리요. i가 짝수이면 띄어쓰기를 여기서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i가 짝수이면 띄어쓰기를 추가한다. ln 지우고 띄어쓰기 추가.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죠. 자,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5 엔터를 누르고 다시 실행해서 4 엔터 눌러보시면 네, 원하는 대로 잘 나왔습니다. 쉬우시죠? 반복문하고 이번 모듈에 반복문 응용이 좀 연습이 되셨다면 이번 문제가 상당히 쉬우실 거예요. 만약에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빠르게 진도를 빼지 마시고 반복문을 더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좀 열심히 했는데 반복문 실력이 안 는다라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항상 그림으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변수 i가 어떻게 되고 변수 j는 뭐 어떻게 되고 그 안에서 뭐가 출력이 되고 계속 뺑뺑 돌면서 변수의 값을 추적해 갔는데요.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요. 그걸 동일하게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림으로 설명하는 걸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될 만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심히 되시면 이 코드를 보실 때 반복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반복문 중첩을 많이 다루어 드렸는데 이번 모듈에서 반복문의 중첩이 좀 해석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그림을 더 많이 그리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연습해 주실게요. 자, 여기까지 많은 연습이 되셨기 바랍니다.